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저희 지난 쉬는 시간 때 저희 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 슬램덩크 얘기 저희가 네. 재밌게 나눴으니까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생방송이 다 이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거 보시면은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저희 이번 방송에서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다룰 건데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이미 많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한 작품이고 상도 다 받았잖아요 지금. 네. 네. 골든글러브도 상이 지금 받았고 양자경 배우분이 받으셨죠. 그래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SF 영화로서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화제가 된 작품이고 SF로서 이렇게 굉장히 좀 대중성도 있고 굉장히 그 평론가분들한테도 이렇게 굉장히 극찬을 받은 작품들이 사실 드물잖아요. SF라는 장르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평가가 굉장히 좋은 작품들 드물고 그래서 꼭 다뤄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트위터로도 저희 차원이님이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파트로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은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대략적인 소개, 영화는 어떤 영화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게 이제 포스터인데 뭐 그 어떤 인생을 살아도 나는 너를 구할 거야. 이게 뭐 메타버스가 나오는 메타버스를 소재로 한 영화다 뭐 이런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요게 이 그림이 이게 그 불교 그런 데서 나오는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태화? 네네 네. 그런 것들 그 형식을 이용해서 만든 포스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포스터가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들도 보면 굉장히 실험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요 돌, 요거 이제 명장면 중 하나죠. 맞아요. 돌. 명장면인 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포스터 이 본 따가지고 만든 거고, 요거는 화양연화를 이제 좀 패러디를 해가지고 만든 네. 포스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라타뚜이 아. 라카쿤이라고 계속 네. 나오죠. 네. 이 주인공이 라타뚜이를 기억을 못 해가지고 계속 라카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포스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 구글리 아이, 요 눈알, 이 장난감 누나. 네, 웨이먼드 이 주인공의 남편이 이 눈알을 좋아하죠. 네.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가서 이 눈알이 뭐를 상징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이 눈알을 가지고 이제 근데 이건 약간 저희 환공부증을 아하, 그렇죠. 좀 불러오는 네. 포스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네. 포스터도 있고요. 네. 이런 굉장히 재밌는 포스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 영화의 장르도 굉장히 그냥 SF로 치부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많아요. 제가 좀 꼽고 싶은 거는 홍콩 액션 영화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맞아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제가 한 중학생, 초등학생 때만 해도 이런 영화들이 좀 그래도 좀 팔리는 그런 시절. 요즘은 사실은 거의 다 사장돼 했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 그 쿵푸 허슬이었나? 그런 영화나 소림 축구가 저희 어릴 때 소림 축구죠. 아주 그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약간 2차 붐이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딱히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을 만약 좀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향수를 자극할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또 코미디 요소도 그 옛날에 성룡 나오는 그런 영화들 보면은 네. 단순히 액션만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코미디적으로도 사실 많이 그려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액션 같은 거 쓸 때 굉장히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법한 그런 물건들 가지고 액션을 그쵸. 하잖아요. 젓가락으로 콧구멍 쑤시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단순히 이 액션만 따온 게 아니고 진짜로 약간 그 홍콩 액션 영화처럼 코미디적인 부분도 이 영화에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제들도 보면은 굉장히 그 가족 영화로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거다, 이 주인공.
에블린과 딸 조이, 그다음에 남편 웨이먼드, 네. 그리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죠. 네. 그 꽁꽁까지 이제 4명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릴 만한,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말씀드릴 만한 설정이, 이 스테파니 수가 맡은 그 이블린 딸 조이가 이제 레즈비안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 갈등의 주요 소재잖아요. 네. 요거를 퀴어 영화로 저희가 분류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엄청 주요한 어떤 그 예를 들어 조이의 어떤 정체성이라던가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비추는 네. 그런 장면들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요. 그렇게 네, 보기에는 그보다는 정말 그 어떤 갈등의 원인? 이성의 가족의 전형의 끈끈함을 더 보여주는 그런 영화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 아빠, 딸로 구성된 아주 이제 정상 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정상 가족의 전형을 오히려 이제 좀 그다음에 또 할아버지까지 있으니까. 예.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 조이의 여자친구 베키를 이제 이 가족이 받아들이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것들 보면 그렇게까지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좀 이게 그렇지 않나. 클로즈된 그런 느낌은 아닌데 제 말은 이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퀴어 영화로 보기에는 그걸 그쵸. 중심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 맞아요. 그쵸. 보니까 여기 채팅으로 여러 가지 재밌는 말씀 해주셨는데, 너구리가 무서웠다고. 너구리가 걔 막 좀 공들여서 CG를 네. 만들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있고, 네. 얘 좀 그 왜 불쾌한 골짜기가 좀 느껴지는 네. 그런 부분이 있긴 하고, 또 그 액션 영화, 홍콩 액션 영화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영웅본색. 영웅본색. 네. 네. 처별, 쌍웅, 네. 그런 것들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고, 지나가기 전에, 저희 스포하기 전에 저희 간단한 평을 해볼까요? 스포를 안 하고. 네.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그런 홍콩 영화적인 코믹 요소가 제 취향에 좀 안 맞아가지고 이게 약간 그 왜 중간에 이 양자경이 멀티버스를 좀 뛰어넘으려면 어떤 아주 일어날 확률이 적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종이로 여기를 다 베인다거나 네, 이런 일을 하잖아요. 너무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아, 고통스럽군요. 네, 그런 거 보기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슬랩스틱 코미디 이런 것들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 완전 취향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뭔가 이 멀티버스를 넘나들면서 그러니까 상상력의 극한을 어디까지 붙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멀티버스를 넘나들면서 이 세계가 얼마나 분기될 수 있는가. 분기되면은 얼마나 다양한 세계와 다양한 생물의 형태가 가능한지. 결국은 저 돌까지 되잖아요. 네, 돌까지 되면서 이 우리가 인식하는 우주가 얼마나 협소한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형태의 이 인간 사회에만 갇혀 있는가를 정말 그 어떤 영상과 연출로서 잘 보여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 영화적인 부분은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뒤에 저는 클라이막스가 되게 좀 길다고 느껴졌거든요. 좀 계속 막 그 뭔가 갈 듯 안 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 될 듯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나중에 조금 지치더라고요. 그냥 뭐 이제 슬슬 마무리 짓지 뭐 이러면서 슬슬 화해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좀 말했지만 저는 그 양자경의 딸 역할 하신 분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기괴한 패션들을 다 소화를 하시는데 나중에 되게- 막 이렇게 막 융합돼가지고 네. 그게 너무 좀 멋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고, 저는 주제 의식이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평가를 이제 이 영화에 대한 비평을 해놓으신 거를 봤는데, 이 영화가 보면은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쵸. 굉장히 정신이 없고 맥시멀리스트 영화, 맥시멀한 영화다. 굉장히 그 원심력이 있는 영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원심력이요? 네, 굉장히 그 바깥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상상력을 계속 뻗어나가는 그런 영화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 의식으로부터 이거를 안 벗어나고 계속 끈을 잡고 있는 것이 굉장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 평가가.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주요 주제 의식 네. 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차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2부를 또 준비를 했는데 이 영화가 가족 영화잖아요. 네. 양자경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보러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이 영화를 보러 하면 도전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저기 포항시청에서 북구청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이 영화를 보셨는데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한 60대 네.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네. 봤는데 이해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이 영화를 안 본 상태였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정신이 없잖아요. 굉장히 정신이 없고 좀 복잡하고 설정들도 좀 생소하다 보니까 영화가 좀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해를 돕는 어떤 그 설명을 좀 해보자. 이런 좀 설명을 가져와 네. 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멀티버스라는 소재가 나와요. 멀티버스라는 것은 이제 네. 뭐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우주 아니면 조금 다른 형태의 우주가 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 우리는 그것을 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멀티버스 우주는 굉장히 많은데 이 우주가 언제 생성되느냐 이거를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어떤 중심적인 어떤 소재로 다루는데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이런 사소한 고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원 갈까 말까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선택이네요. 포스텍 갈까 아니면 뭐 카이스트 갈까 네.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런 네. 여러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네. 뭐 아니면은 진짜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 내 선택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이 선택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빠랑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선택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뭐 아니면 뭐 제3의 선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의 가지수만큼 우주가 분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기를 해가지고 다중우주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의식은 이제 하나의 선에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선에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할 때마다 우주는 분기가 돼가지고 내 의식이 복제가 되는 거죠. 내가 두 명이 돼가지고 하나의 우주는 하나의 의식은 한 선택을 따라가고 네. 다른 의식은 한 선택을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어떤 고민이라기보다는 생각 자주 하잖아요. 아 내가 과거에 이게 아니라 저거를 했었다면 내가 뭐 대학원을 안 갔더라면 홈스택이 아니라 카이스트를 갔더라면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선택을 했던 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소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유재원은 그 공상님은 대학원을 간 공상님이지만 대학원을 안 간 공상님의 세계가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떤 우리 공간축 위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다른 어떤 축으로 이동해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세계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미연시를 해보시면 세이브 하는 네, 다음에 분기마다의 루트를 이제 그려가면서 이제 가지를 자꾸 쳐가는 거죠. 자꾸 쳐가는 거고 이제 모든 엔딩을 보려면 모든 이제 대화 선택지 다 해가지고 분기를 다 눌러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버스라는 곳이 있죠. 이게 이제 양자경
영화에서의 주인공 양자경은 제일 능력이 없는 네. 무능력한 에블린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잖아요. 네. 무능력한 에블린이다. 근데 어떤 다른 우주의 에블린은 이 원래 남편인 그 웨이몬드하고 네. 결혼을 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무술을 배워가지고 이 영화 배우가 됐다. 성룡 같은 영화 배우가 네. 됐다. 네. 뭐 요런 우주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다양하게 이렇게 그려지고 돌도 이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우주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요것도 다 이게 영화에서 이게 막 그 전멸되듯이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은 뭐 고양이 머리도 있고, 남자에 있는 세계도 있네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아, 이건 요 밑에. 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요거군요. 네. 그다음에 요게 그거죠. 그 손가락이 핫도그인 네. 그 요것도 굉장히 그 영화에서 사실은 그 분량이 좀 있죠. 네. 이것도 네.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우주잖아요. 네. 손가락이 핫도그인 네. 우주. 근데 이것도 이게 굉장히 좀 주제의식하고 연결돼가지고 좀 주의 깊게 다뤄주는 것도 흥미롭고, 네. 이런 다양한 우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알파버스라는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의 에블린은 모든 우주에서 제일 뛰어난 에블린인 거죠. 이 에블린은 그 과학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우주의 자신하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안 간 저하고 제 기억하고 뭐 경험, 의식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는, 짧은 순간 동안 공유를 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거를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잘 시간이 되었네요. 네. 그 착한 그 어린이 그런 건가요? 네. 아무튼 버스 점프라는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버스 점프라는 걸 하려면은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해야 돼요. 개연성이 없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연성을 없는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이 어떤 선을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선택을 할 때. 근데 우리가 막 갑자기 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갑자기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 위에서 갑자기 그 다른 곳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는다고 이제 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의 가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는 선택을 하면은 보통 이제 가지가 이게 분기가 조금 되겠죠. 이런 네, 식으로. 근데 네. 우리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면은 갑자기 그런 짓을 왜 하면서 이렇게 퓨 이렇게 튀어나가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버스 점프라고 하고, 그런 것을 하면은 우리의 의식이 경험이 다른 멀티버스의 어떤 그 저하고 연결이 된다. 그런 설정입니다. 네, 다른 버전의 나랑 연결이 돼가지고 뭐 저기 마블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완다가 그 다크홀드 써가지고 이제 드림 워킹이라고 하던가, 그걸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 양자경은 요 에블린은 원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에블린인데, 네. 요 아까 위에 말했던 무술을 배운 에블린의 의식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쿵푸 막 탁탁탁 하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이 조부 뚜바키, 네. 얘가 등장하면은 약간 또 혼란스러울 거예요. 얘는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영화의 흐름이 굉장히 이게 빠르고, 조금만 이제 정신을 놓쳐도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맞아요. 영화여가지고, 네. 이 캐릭터가 등장할 때, 저 캐릭터는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버스 점프는 인간한테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버스 점프를 하면 할수록 인간의 정신이란 게 망가지고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 근데 이 버스 점프에 굉장히 어떤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알파버스의 조이입니다. 네. 알파버스의 에블린의 딸인 거죠. 근데 이 굉장히 재능이 있어가지고 에블린이 딸을 굉장히 혹사를 시켜요. 계속 이제 버스 점프를 훈련을 시켜요. 이게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엄마가 딸한테, 원래 우주에서도 엄마가 딸한테 굉장히 막 이렇게 좀
좀 억압하고 그런 것들이 이거 나타나잖아요. 해라 저거 해라. 그게 굉장히 어떤 평행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네. 근데 이 알파버스에서는 이 조이가 결국은 정신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어떻게 망가지냐면은 그 정신이 붕괴가 돼가지고 정신이 깨져가지고 멀티버스로 딱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신이 멀티버스의 모든 곳을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심지어는 이 사실 버스 점프를 하면은 자신의 의식만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조부 투바키 이 각성한 조이는 그거에 더 넘어서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 어떤 경찰이 자기를 막아서고 있는데 그 경찰을 그냥 인간이 뭐 폭죽이 되어버린 우주인가 봐요. 그런 우주랑 그냥 치환을 해버려가지고 이 경찰이 이게 펑 터져가지고 없어져 버린다거나 네. 그런 현실 조작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조부 투바키가 이 다른 우주의 조이의 어떤 버전인데 네. 다른 우주의 이 조부 투바키하고 또 이 알파버스에도 이 웨이먼드가 있어요. 알파먼드라고 하던가요? 알파먼드하고 이제 양자경 에블린을 찾아오는 거죠. 이 우주에 이 작품의 주 무대가 되는 우주의 에블린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작품이 좀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드린 이 작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설명이었고요. 네. 저희가 스토리 설명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고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작품의 주제 의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작품에 대해 그 스토리가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작품을 직접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주제 의식을 설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스토리에 대한 부분이 튀어나오긴 할 거예요. 네, 그것들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조각조각 해가지고 조각몸 잘 하시면은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다 나오기는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부로에 가가지고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 요거를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부 투바키는 이 현실 조작 능력을 얻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부 투바키가 왜 이런 능력을 얻었냐면은 조부 투바키는 모든 우주를 다 동시에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우주에 다 편제가 된 거여가지고 모든 조이에 자기가 원할 때마다 빙의를 할 수 있고, 그 조이한테 자기가 원하는 우주에 빙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막 우주도 막 마음대로 막 그 일부분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캐릭터가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이냐?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선택을 뭐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현실에서. 근데 만약 내가 그런 모든 선택을 다 경험을 했다고 치면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모든 선택을 다 경험을 했다. 살면서 모든 선택을 내가 지금 다 경험을 해가지고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럼 뭔가 내가 뭘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미래가 약간씩 바뀌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안 바뀌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의 뭐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삶은 뭐 이런 모양이겠구나 라는 것들이 조금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무기력해질 것 같은 느낌? 네, 또 드네요. 그래서 조부 투바키가 정확하게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네. 정확하게 이 우주라는 것은 굉장히 허무하다. 굉장히 공허한 곳이다. 우주에는 의미가 없다. 이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가지고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냥 죽으려 그러는 거예요. 조부 투바키는. 네. 그래가지고 이 블랙홀을 만들어요. 네. 그게 여기서 검은 베이글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의미한 것들을 여기다가 다 모아놨더니 이런 검은 블랙홀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게 하필이면 베이글이라는 게 또 이 영화의 그 코믹적인 부분 아닌가요? 이 베이글이 보통 무를 상징한대요. 진짜요? 다른 작품들에서 이동진 평론가님의 영상을 보시면은 그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게 0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주로 다른 작품들을 보시면은 이게 물을 상징하는 어떤 존재로 많이 차용이 된대요, 베이글이. 오. 저도 몰랐는데. 저는 그냥 웃기려고 넣은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네. 하고 이 가운데 있는 이 구멍이 뚫린 이 모습이 네.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아, 음. 눈알도 그렇고. 네, 눈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울, 동그란 거울도 네.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국세청 직원이 네. 그 영수증을 들이댈 때 네. 동그랗게 이렇게 아, 네. 그 그림 그려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보면은 어떤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그 이미지고 이게 여기 와가지고 복선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그래서 얘는 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블랙홀이니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그냥 블랙홀 이상인 것 같아요. 뭐 멀티버스로서의 블랙홀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만약 여기 들어가면은 모든 멀티버스 상에서 뭔가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조부 투바키는 모든 우주에 편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부 투바키 자신이 죽으려면은 단순한 블랙홀에 들어간다고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진 않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존재가 사라지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베이글은 모든 우주에서 블랙홀처럼 작용하는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네. 제가 이해한 바고요 이거는. 네. 그런데 이 조부투바키가 죽기 전에 네. 에블린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에블린을 찾아 나서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왜 에블린을 찾아 나서는지. 왜냐면은 조부투바키가 안 알려줬으니까. 근데 이제 그 2부 이 영화가 보면은 3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2부 초반에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나죠. 이 조부투바키는 에블린을 뭐 죽이거나 그러려고 이제 찾아온 건 아니고 에블린이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버스 점프를 그렇게 많이 하면은 죽어요, 보통. 네. 근데 에블린은 이 우주의 에블린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조부투바키는 알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에블린을 찾아와가지고 에블린을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네. 에블린도 자신처럼 이제 버스 점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멀티버스 속으로 이렇게 깨지도록 정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에블린을 만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내가 겪은 거를 나만 겪고 있잖아요. 네. 나만 겪고 있는데 내가 겪고 있는 게 정상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왜냐면 혼자만 겪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거 굉장히 외로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랑 비슷한 것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겪게 해준 다음에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 그 뒤에 너머에 뭐가 더 있는 건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에블린도 파편화가 돼가지고 멀티버스로 흩어지죠. 그런데 이 결과는 뭐였냐면은 에블린도 똑같이 느끼는 거죠. 에블린도 조이처럼 이 인생이라는 것은 공허한 거구나, 허무한 거구나, 이 삶이라는 것, 우주라는 것은 무의미이구나. 이렇게 느낄 뻔하죠. 느낄 뻔했다. 할 뻔 했는데 에블린을 이제 탁 멈춰 세우는 사람. 이 장면이 저는 진짜 이게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에블린을 딱 그때 이제 아니야 이 인생의 이 삶에선 뭔가 더 있어. 단순히 허무한 것만 아니다. 이 현재에는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웨이먼드입니다. 그래서 웨이먼드가 이 여러 가지 우주에서 동시에 등장을 하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원래 그 에블린이 있던 네. 그 세탁소를 하던. 네. 원래 세탁소를 하던 거기서 싸우고 있는 장면에서 나오는 그 웨이먼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요거 에블린이 영화 배우가 되어서 그쵸. 유명해졌는데 이 웨이먼드도 뭔가 좀 성공을 했죠. 자선가를 했죠. 미국으로 가가지고 사업가가 된 네. 웨이먼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세탁소에서 신년 파티를 하고 있는 그 웨이먼드도 있어요. 네. 에블린하고 거기서 이제 동시에 마주쳐가지고 동시에 에블린이 새 공간에서 동시에 자기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우주에서 했던 거는 뭐냐면은
웨이먼드를 찌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웨이먼드한테 키스를 하잖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파괴적인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세탁소에서 야구바따로 이게 유리창 부시는 거, 그죠? 네. 그런데, 이 세 장소 모두에서, 이, 세 번째 장소에서는 심지어 그 이혼 서류에 사인하잖아요. 그 웨이먼드에게 굉장히 어떤, 그, 상처를 주잖아요. 네. 근데 이 세 장소에서 웨이먼드가 다 이 주인공을 감쌉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해요. 요게 이제 어떤 이 작품의 주요 설정, 어떤 주요 주제인 거죠. 가장 이 펀치라인인 거죠. 이 영화에서 하고 싶은 말. 이 두 개 장면이 이제 동시에 탁 이제 그 교차 편집이 되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영화의 주요 그 주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내가 늘 세상을 밝게만 보는 거는 순진해서가 아니다. 전략이다. 그건 일종의. 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이게 내가 싸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 저는 여기 보면서 여기서 울음이 터져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그 뒤로. 그래가지고 에블린이 이 웨이먼드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희망을 보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에블린이 웨이먼드하고 과거에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했던 행복했던 기억들도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 무의미한 세계에서 의미를 주는 것은 어떤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사소한 행복 같은 것을 찾을 수 있고, 관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이제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그거를 다 구글리 아이 요거 눈알로 바꿔가지고 탁 튕겨내잖아요. 네. 요것도 보면은 이 영화에서 이 코미디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장르적인 장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여기서 이 웨이먼드가 이 구글리 아이를 계속 아무데나 막 붙여놓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웨이먼드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잖아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코미디적인 장치가 단순히 어떤 장르적인 장치가 아니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려면 유머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말자.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이 마지막에 악당들을 격퇴할 때 단순히 얘네들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얘네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감정을 이렇게 심어주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처치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무의미해 보이는 삶이어도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감정, 그런 것들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 또 마지막에 이 할아버지하고 에블린하고 조이 세 명의 관계가 이제 다 이렇게 배치돼가지고 네.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은 상처만 받는 것 같다. 내가 살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따로 살자. 나는 그냥 엄마랑 같이 있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블린 딱 조이를 놓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에블린이 마지막에 딱 붙잡잖아요. 나는 너가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은 나는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공도 보면은 마지막에 에블린을 붙잡잖아요. 조이를 가게 놔두라고.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딱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나를 가게 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동시에 여러 가지 장면이 또 같이 나와요. 요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공이랑 베키랑 너가 걸펑요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블린이랑 디어들이 세무서 직원의 네. 장면도 같이 나오면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안 보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좀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계속 대화를 하고 어떤 타인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다정함을 계속 보여줘야지 우리가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주제 의식의 영화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3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트리비아 뭐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들, 재밌어 보이는 얘기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원래는 성룡이 주연을 맡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양자경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영화를 이렇게 그 감독분이 영화를 이렇게 각본을 짜다 보니까 이거를 여성이 주연을 맡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양자경이 웨이먼드 역을 이제 맡는 그런 식으로 제 원래는 각본이 되어 있었는데 짜다 보니까 여성이 좀 감독을 맡는 게 좋겠다. 그 주연을 맡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양자경 됐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스테파니 수 또 보니까 이 샹치에 나왔던 배우더라고요. 샹치에 그 보면은 그 케이트라고 그 주인공의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역할을 그 약간 왓슨 같은 역할. 사이드킥? 사이드킥으로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분이 이제 아쿠아피나라는 분인데, 원래 아쿠아피나로 캐스팅이 됐었대요, 조이로. 근데 그분은 그 스케줄 상의 문제로 불발이 됐고, 이 스테파니 수는 샹치에서 그 보면은 주인공 그 두 명이 맨날 같이 만나는 친구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남자애하고 네, 여자애. 네. 그 중에 처음이랑 끝에 나오네요. 네네네네네. 그 여자분이 이제 스테파니 수입니다. 그리고 보면 SF 영화 패러디도 좀 나와요.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패러디가 나오잖아요. 네. 그 원숭이들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막 노래도 이상하게 좀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웃겼고, 보니까 또 이 다니엘 콴 감독이 ADHD를 겪고 있대요. 이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ADHD를 겪는 설정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ADHD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ADHD를 걸린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들면서 그 ADHD 치료 같은 것도 받았다고 하네요. 네. 그런 경험. 이 막 중간에 보면 아까 이 그 장면들 막 전멸되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네. 이 전멸들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내 다른 우주에 있는 내가 뭔가 나한테 대화를 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경험들도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님이 유튜브에서 그 이 영화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신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 굉장히 재밌고요. 그 2022년에 이동진 평론가님이 별 5개를 준 영화가 딱 2개예요. 하나가 이제 헤어질 결심이고, 네. 나머지 하나가 이 영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 디어들이랑 네. 이제 그 에블린이 그 소세지 손을 가진 그 세계에서는 둘이 연인 관계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오히려 퀴어성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거기서는 정말 좀 진한 그런 러브씬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이 디어드리 역을 맡은 그 네. 배우 제이미 리 커티스? 커티스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가발 쓰고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죠? 오비어스 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분석해 주시니까 좀 더 많이 뭔가 숨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음미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동진 평론가님 영상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굉장히 이 영화에서 뭔가 분석할 만한 상징적인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왜 등장인물, 왜 주인공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냐, 세탁소를 하냐, 그 다음에 영수증이 상징하는 건 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분석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셨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평론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의견일 수도 있지만, 네, 굉장히 보면서 저는 그럴듯하다고 느껴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유튜브, 팟빵, 그리고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프렌드 살롱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댓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거기 계시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주시면 저희가 너무 힘을 받고 또 다음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뭘로 찾아오죠 저희가? 다음 주에는 네. 아바타 2로 네. 만날 예정이고요.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바타 2로 저희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빠이빠이.